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수업과 연계한 선언수령평가 실천하기 자료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도중학교 수석교사 이석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르쳤던, 그리고 지식을 전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교실에서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정말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많이 전해지죠. 지식이란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는 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21세기에는 단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배웠던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수업과 요즘의 수업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잘 구조화해서 전달해 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적용하는 경험을 수업과 평가를 통해 제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경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결합이 되어서 그들만의 중요한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는 방식이,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과 평가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수업과 평가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고력 중에서 얼마만큼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식과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았나? 정말 조금 더 나아가서 배운 것을 이해한 후에 새로운 상황에서 분석하고 또는 적용하는 그런 기술까지,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출물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단계까지 내 수업과 평가는 포함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사고력이 모두 중요하게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 즉 말하고 쓰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개의 답 중에서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표현하는 것이,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중고등학교 6년간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3가지 표현 방법을 배우도록 교육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세상 이해하고 표현하기, 즉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논리나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기, 즉 수학에서 배우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것들이 단지 우리나라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이 표현을 정말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우리 교사들은 학습자가 진짜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했다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표현을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수령 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언수령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선언수령 문항을 활용해서 학생이 서술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이 답을 직접 구성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과 또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서 보다 많은 교육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언수령 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서술형과 논술형을 구별할 수 없는 지점도 있지만 서술형과 논술형은 응답 길이 또는 응답 양식의 제한성 또는 행동 특성, 사고력, 그리고 글의 구성도나 완성도 측면에서 이렇게 임의로 분류를 하여 학교 평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수업과 평가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사들이 한 학기의 수업과 평가를 설계할 때 그 학생들의 배움이 좀 더 유의미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확실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한 학기의 수업 또는 한 단원의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특히 선언수령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채점 기준표를 만든 다음에 실제 시행하고 채점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평가를 계획할 때 어떻게 수업과 연계할 것인가도 고려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즉 평가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수업에서 그것을 연습시키고 안내하고 경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언수령 평가를 해봐야겠구나. 학생들의 배움을 정말 단단하게 다지고 확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수업에서 그것을 안내할 것인지까지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업과 선언수령 평가를 연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야겠다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개수로 존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수는 좀 줄더라도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더 심오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교과의 성취 기준 또는 융합 수업일 때는 다른 교과의 성취 기준까지도 살펴보시면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표현하게 할 것인가 수업 중에 또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를 추출해서 채점 기준을 개발을 할 때도 신뢰성뿐만 아니라 공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고려한 정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해야 되고 기왕해야 하는 단원의 주제나 평가의 주제가 실생활과 관계된 학생들의 삶과 관계된 주제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과 주제가 선정이 된 후에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어느 시기에 주고 어떻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돕고 교사로서는 우리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 피드백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수업과 연계한 선언수령 평가 실천하기라는 자료집을 7개 교과, 즉 국어, 수학, 사회, 도덕, 역사, 과학, 영어 교과별로 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연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합본으로 교과별로 자료집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 자료집의 특성과 또는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예시인데요. 일단 주제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 우리 지금 현재 사회와 즉 실제적인 맥락과 관계가 있는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될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 기준과 핵심 질문을 아울러서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시의 구성을 보시면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관계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후에 정기고사에서도 이 수업과 연계한 문항을 출제를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즉 1차 시부터 5차 시의 수업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3차 시에서 기술탐색, 1, 2, 3차 시에서 기술탐색, 4차 시에서 제안 작성, 5차 시에서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쓰기 계획이 수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또한 매 차시별로 구두 피드백이나 자기평가, 서면 피드백, 모둠별, 개별 피드백 등 다양한 피드백을 사용해서 이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채점 기준표 역시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과, 영어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수업과 선원 수령 평가가 연계되어서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단지 지식을 열심히 전달해 주는 걸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참여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배움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이 자료집을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활용을 하게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되십니다. 먼저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서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내 교과 간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서 이 주제로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도 있구나. 성취 기준과 주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방법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즉 표현하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계획은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과에서 유사한 주제나 단원을 준비할 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제 우리 표현하기, 쓰기 쉽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글쓰기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진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쓰기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적으로, 즉 자주 일정한 분량의 글을 쓰는 것이라고. 그리고 잘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단번에 완성되어 가는 생산품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기가 점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면 쓰기는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평가를 통해 가르치는 지식들이 진정한 배움과 진정한 알무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꼭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쓴다는 경험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경험, 다양한 표현법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만의 창의성으로, 그들만의 삶의 기술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외우고 정답을 찾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고 자신만의 생각과 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이제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단지 선원 수령 평가를 해야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 즉 배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쓰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업을 통해서 연습시키고 또 반복해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선원수령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업과 평가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이런 자료집도 활용을 해서 올해 수업부터는 수업과 연계한 선원수령 평가 실천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